지연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꿇어! 엄마 같은 사람은 무릎 꿇어야 해! 추석날 성묘, 갑자기 나타난 사돈과 사위가 순자를 둘러싸고 섰다. 사돈,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래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무릎을 왜 꿇어? 난 죄 없는 사람이야. 딸이 어머니의 어깨를 억지로 눌러 흙바닥에 무릎 꿇게 하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박순자의 하루는 시장 분식집 준비로 시작됩니다. 66세의 순자는 벌써 30년째 이 작은 분식집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때의 빈자리는 아직도 크게 느껴집니다. 분식집 안은 순자의 손길로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에는 김밥 3,000원, 떡볶이 4,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단골 손님들을 생각하면 쉽게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이 작은 공간에서 두 자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지연이와 아들 준호를 대학까지 보낸 것이 순자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도 김밥 재료부터 준비해야겠네요.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단무지가 일정한 두께로 썰어지는 모습이 마치 세월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일상이 순자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당근과 우엉, 시금치를 꺼내어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당근은 채 썰고 우엉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볶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금치는 이미 어제 저녁에 데쳐서 양념해 두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가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팬을 달굽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당근이 팬에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새벽 장보기를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내자고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계산대 옆 작은 액자 속 남편은 따뜻한 미소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순자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순자는 지연이와 준호 어릴 적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분식집으로 달려와 엄마 배고파라고 외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분식집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연이는 결혼한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며느리 노릇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먼저 온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트럭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자는 이런 시장의 소음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리들이었거든요. 순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떡집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맛있는 김밥 드실 수 있죠.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성실하다, 성실해. 우리도 순자씨 본받아야겠어. 이런 이웃들과의 소소한 대화가 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있어도 시장 식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밥용 재료를 모두 준비하고 나니 벌써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김한장을 밥알이 고르게 펴지도록 올리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을 차례대로 얹었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 당근의 달콤함, 우엉의 고소함, 시금치의 싱그러움이 어우러진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자는 김밥을 한 입 크기로 썰어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색깔이 예쁘게 잘 된 것 같았습니다. 김밥 10줄을 다 싸고 나니 벌써 7시가 되었습니다. 곧 첫 손님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떡볶이 국물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떡과 어묵을 넣고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딸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하는 일이 드문 딸이었기에 순자는 살짝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일찍부터 일하고 있었어?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어색한, 마치 무엇인가를 부탁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응, 벌써 김밥도 다 쌌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무슨 일 있어? 엄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런데 이번 성묘 말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고 전화기에 집중했습니다. 성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벌써 성묘 이야기를 하다니요. 성묘가 왜? 작년처럼 우리끼리 조용히 다녀오면 되는 거 아냐? 그게 이번엔 시댁이랑 같이 가야 돼.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시댁과 함께 성묘를 간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성묘는 혈족끼리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왜 갑자기 사돈이 끼어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랑 같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요즘 집안 체면이 말이 많아서. 사돈 어머니도 같이 가신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하시더라고.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합이라는 말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도 그렇고 지연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체면이 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성묘는 원래 우리 집안끼리만 하는 거 아냐? 왜 갑자기 사돈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순자는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너 목소리가 이상해. 엄마한테 못할 말이라도 있어? 아니야, 엄마. 그냥 시댁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연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순자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성묘의 사돈이 함께 간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집안만의 조용한 성묘를 지켜왔는데 갑자기 왜 사돈이 끼어들겠다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불안한 목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성묘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과 나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이의 전화 이후로 계속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여보, 오늘 성묘에 사돈이 같이 온대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마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순자는 검은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제사 때만 입는 옷이었는데 오랜만에 입으니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선산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선뜻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성묘 가시는 거예요? 네, 남편 성묘 가는 길이에요. 좋은 일이네요. 가족들이 다 모이시나요? 글쎄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산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택시에서 내려 제사용품을 챙기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아 보였습니다. 엄마. 멀리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딸을 찾았습니다. 지연이도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사위 민석이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사돈 정옥이 정말로 와 있었습니다. 정옥도 회색빛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여길 어떻게? 순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지연이한테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성묘하기로 했다고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친근함보다는 오히려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 곁으로 빠르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놀라. 미리 얘기해드렸잖아. 그래도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 엄마, 괜한 소리 하지 마. 어머님이 좋은 마음으로 오신 거야. 지연이의 말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엄마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옥이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조상 앞에서 서로 화해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정옥의 말에는 겉으로는 미소가 있었지만 속내가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화해라는 단어가 왜 나오는지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해요?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화해를? 엄마. 지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 기분 나빠지잖아. 순자는 딸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지연이는 이렇게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민석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좋은 날인데 모두 화목하게 지냅시다. 어머님도 한복 입으시니까 더 단정해 보이세요. 민석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장모를 대할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는데 오늘은 마치 무언가를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행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지연이와 민석이 제사용품을 들고 가는데 오늘은 정옥까지 와서 사람이 많다 보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걷는 동안 지연이가 엄마 옆으로 바짝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 뭘 시킨다는 거야?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말 많이 하지 말고. 지연이의 말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순자는 딸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돈, 묘자리가 참 좋네요. 명당 자리라고 해야 할까요? 정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미리 정해둔 자리예요. 순자가 대답하자 지연이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좀 더 겸손하게 대답해. 순자는 딸의 간섭에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대답을 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듣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묘에 도착했습니다. 묘비에는 고 박철수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묘 앞에 서서 잠시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이제 제사상을 차려볼까요? 민석이 제사용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정옥이 한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역시 우리 사돈이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별로 힘든 일은 아니에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지연이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려야지. 왜 그렇게 딱딱하게 대답해? 순자는 딸의 계속되는 간섭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말투까지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뭔가 이상해요. 지연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정옥이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우리 집안일도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일을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정리 말씀이세요? 지연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정옥의 말에서 순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엄마, 그냥 듣고만 있어. 괜히 질문하지 말고. 지연이가 또 엄마를 제지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이런 모습이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남편 앞에서조차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순자는 속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고 딸마저 자신을 적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향불이 피어오르고 제사상이 완전히 차려졌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묘비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남편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정옥이 한복 치마를 우아하게 정리하며 제사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고급 비단으로 만든 것 같았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인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정옥은 정중하게 절을 올린 후 일어서면서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순자의 오래된 한복과 소박한 차림새가 정옥의 시선에 걸린 듯 했습니다. 사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집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상 앞에서 집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엄마. 지연이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머님 말씀 끝까지 들어봐. 항상 그렇게 중간에 끊어. 지연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정옥이 술잔을 우아하게 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사실 지연이 빚 문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도와줬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이요? 지연이가 빚이 있다고요? 엄마, 창피하게 그런 소리 크게 하지 마. 어머님 앞에서. 지연이가 당황하며 엄마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엄마가 뭘 해줄 수 있다고. 지연이의 말에는 엄마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분식집만 운영한 엄마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정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돈, 이제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계속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방법 말씀이세요? 집 명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연이가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순자는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지연이가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 조상 묘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순자가 당황해하자 정옥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이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예의를 보신 적이 없어요. 예의요? 명절에도 그냥 대충 인사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대하시잖아요. 지연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항상 죄송했어요. 엄마가 너무 시골스럽게 행동하셔서. 순자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언제 창피하게 했다고. 엄마는 모르겠지만 사돈 어머님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정말 창피했어.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오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의 소박한 모습이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정옥이 한복 소매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는 거예요. 조상 앞에서 제대로 사과도 하시고.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지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돈 식구들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것도 몰라. 지연아, 엄마가 언제. 작년 추석에도 그렇고 민석이 생일 때도 그렇고 항상 그 투박한 말투로 사람들 기분 상하게 하잖아. 지연이는 시어머니 앞에서 엄마의 단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소에 쌓인 불만을 모두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분식집에서만 살아서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지연아, 그만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지연이 말이 맞아요.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많이 참아왔어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집 문제도 조용히 넘어갑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엄마,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우리 빚 문제도 해결되고 어머님도 마음 푸시는 거야. 지연이가 마치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같은 사람은 무릎 꿇는 게 당연해.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엄마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며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딸의 행동에 균형을 잃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검은 한복 치마가 흙에 닿으면서 더러워졌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요. 정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묘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보셨나요? 당신 딸이 당신 아내를 당신 묘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있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성묘가 끝난 후 일행은 산 아래 정자로 내려왔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었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복 치마에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자에서 정옥은 가져온 도시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돈, 성묘도 끝났으니 이제 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순자는 정자 모서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사돈이 자신을 둘러싸고 앉은 모습이 마치 신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직도 삐져 있어?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지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엄마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조상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게 별것도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정옥이 도시락에서 김밥을 꺼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돈, 이제 진명의 이전 문제를 정리해야죠. 지연이 빚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진명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엄마,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 지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자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순자가 고개를 돌리니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불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례는 순자와 같은 또래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이웃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불례야, 여긴 어떡해. 제가 성묘 올라왔다가 순자야 보고 인사하러 왔지. 불례는 정옥과 지연이 민석을 둘러보더니 순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정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불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시길래 갑자기? 아, 저는 시장에서 떡집 하는 불례라고 해요. 순자랑 오래 알고 지낸 사이죠. 지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해. 하지만 불례는 단호한 표정으로 순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꼭 들어야 해. 순자는 불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그늘로 이동했습니다. 불례야, 무슨 일이야? 불례는 주변을 둘러본 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이거 들어봐. 뭔데? 아까 정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내가 우연히 들었어. 불례가 핸드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옥과 민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옥의 목소리 집만 넘기면 지연이 빚내가 막아줄게. 어차피 그 할머니 혼자 그 큰 집에 뭐 하겠어. 민석의 목소리, 성묘 자리에서 무릎 꿇리면 장모님이 도장 찍으실 겁니다. 사람이 한번 굴욕당하면 저항할 힘이 없어져요. 정옥의 목소리, 좋은 생각이네. 조상 앞에서 무릎 꿇게 하면 완전히 기가 꺾일 거다. 지연이의 목소리, 엄마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한번 창피당하면 더 이상 못 버틸 거예요. 그때 집 서류 내밀면 될 것 같아요. 순자는 녹음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응, 순자야. 내가 직접 들었어. 성묘 전에 미리 계획한 거였어. 순자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짜고 친 판이었구나.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석의 목소리, 장모님이 거부하면
빚독촉을 더 심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돼요. 정옥의 목소리. 지연이도 연기 잘하네. 엄마한테 화내는 모습이 진짜 같았다, 야. 지연이의 목소리. 연기 아니에요. 진짜로 엄마가 답답해서 화난 거예요. 어차피 늙어서 혼자 살 거면서 왜 그렇게 집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진짜로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래야, 이 녹음 언제 한 거야? 성묘 올라가기 전이야. 내가 먼저 와서 다른 묘 성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자에서 작전 회의하는 소리를 들었어. 순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벌어진 모든 일이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연이가 전화로 성묘 이야기한 것도 미리 계획된 거였겠지. 순자야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어.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는 거야? 순자야, 진정해. 중요한 건 네가 이제 진실을 안다는 거야. 불례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건 명백한 사기 시도야. 순자는 녹음을 다시 한번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특히 딸의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불례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계속 속았을 뻔했어.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딸과 사돈들이 보였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겠어. 그들이 얼마나 더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지켜봐야겠어. 조심해, 순자야.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딸의 미소도, 사돈의 친절한 말투도, 사위의 공손한 태도도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 지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이제 그 연기가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시장 일로 잠깐 얘기한 거야. 순자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분식집에서 평소처럼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불례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딸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화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순자에게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엄마, 아직도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 지연이의 첫마디부터 공격적이었습니다. 순자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큰 소리로 그러지 마. 장사하는 곳이잖아. 장사? 이딴 걸 장사라고 해? 하루 종일 김밥 몇 줄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지연이의 말투에는 엄마의 일을 비하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일로 너희 둘 다 키웠잖아.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르잖아. 엄마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지연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자는 얘기야. 그럼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좋고. 순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딸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자고.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려고. 나이 드시면서 외로우시잖아. 지연이는 마치 효녀인 양 말했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외롭지 않아. 이 분식집도 있고 시장 사람들도 있고. 엄마, 현실을 봐. 이 분식집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루 종일 고생해서 얼마나 벌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일이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의미? 엄마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지연이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뭐야? 나한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어? 권리? 내가 엄마 딸이니까 권리가 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고집만 세잖아. 순자는 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의 내용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단해. 집 명의만 내 이름으로 바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 지연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집 이야기를 해? 성묘 때도 그런 소리 하더니.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 우리 상황이 어떤지. 무슨 상황? 순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빚 얘기야, 빚. 민석이 사업이 안 돼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 얼마나 많은데? 그건, 그런 거 묻지 마. 어쨌든 집만 담보로 잡으면 해결돼. 지연이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것을 보며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담보로 잡으면 내가 어디서 살아? 엄마는 계속 거기서 살 수 있어. 그냥 명의만 바뀌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 지연이의 대답이 애매해졌습니다. 순자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 진짜 빚이 있는 거야? 당연히 있지. 왜 거짓말을 해? 그럼 빚쟁이들이 찾아온 적도 있어? 그건 아직은 안 왔지만 곧 올 수도 있어. 지연이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거짓말? 엄마가 뭘 안다고 거짓말이라고 해? 지연이가 발끈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성묘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뭐가 이상해? 사돈이 갑자기 성묘에 왜 왔겠어? 그리고 나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 순자가 의심을 표하자 지연이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그건 그냥 화해하는 의미에서. 화해?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화해해? 그리고 왜 하필 네 아빠 앞에서? 지연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 순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빚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고. 왜 자꾸 의심해? 그럼 빚 독촉장이라도 보여줘. 그럼 믿을게. 순자의 요구에 지연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거 왜 보여줘? 엄마가 믿으면 되는 거 아냐? 딸이 엄마를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 속인다고? 내가 언제 엄마를 속였어?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너희가 뭘 계획하는지 다 알고 있어. 뭘 안다고? 성묘 전에 사돈이랑 민석이랑 작전 회의한 거 말이야.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무릎 꿇게 해서 기죽이고 그 다음에 집 서류에 도장 찍게 하려던 계획 말이야. 순자가 구체적으로 말하자 지연이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냐고. 너희 대화를 누가 녹음해뒀거든.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건 뭐야? 변명이라도 해봐.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돈이 필요했어. 지연이가 마침내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엄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고 했어? 빼앗는 게 아니야. 그냥 잠시 빌려주는 거야. 잠시 빌려준다고? 명의를 바꾸는 게 잠시 빌려주는 거야? 지연이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너는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정말로 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창피했어. 친구들 앞에서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도. 엄마는 항상 그 촌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체면을 깎아내렸어. 순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솔직한 고백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래,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구나. 그래서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한 거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야, 충분히 알겠어. 이제 그만 가. 순자는 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냥 집만 넘겨줘. 그럼 우리도 잘 살고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어.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답해. 지연이가 소리쳤지만 순자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네. 지연이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분식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이제 방법을 바꿔야겠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분식집 문이 열리면서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석과 정옥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지연이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왜 다 같이 왔어? 여긴 장사하는 곳이야.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정옥이 대수롭지 않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돈,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러 왔어요. 정옥의 말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명의 이전 서류 다 준비해 왔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내가 언제 그러겠다고 했어? 순자가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지연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선택권이 없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야. 무슨 소리야? 민석이 빚쟁이들한테 엄마 집 주소 알려줬거든. 곧 찾아올 거야. 순자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빚쟁이라니? 너희가 진짜 빚을 졌다는 거야? 정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빚이 있죠. 그런데 그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줄 조건이 진명의 이전이에요. 조건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한 게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에요. 방법을 바꾼 것뿐이죠. 민석의 말에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법을 바꿨다고? 처음엔 빚이 없다가 이제는 있다는 거야? 지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중요해. 어쨌든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엄마 집이 해답이야. 내 집이 너희 돈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엄마는 작은 방 하나 있으면 충분하잖아. 그 큰 집에서 혼자 뭐 하려고. 지연이의 말에는 엄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내 딸 맞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딸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엄마는 현실을 모르고 살아. 정옥이 서류를 순자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사돈,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도장만 찍으세요. 안 찍어요. 절대로. 순자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석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순자 씨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순자는 민석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빚쟁이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도장 안 찍으시니까. 민석의 말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절박하다고 해서 엄마를 이렇게 협박해도 돼? 협박이 아니야. 현실이야. 정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시간이 없어요. 1시간 안에 빚쟁이들이 올 거예요. 순자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빚쟁이들이 와. 당연하죠. 민석이가 보증을 섰으니까. 정옥의 말에 순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였어? 지연이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순순히 들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고집이 세더라고. 순자는 딸의 차가운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네가 정말 내 딸이야? 이런 식으로 엄마를 협박하는 게 딸이 할 짓이야? 엄마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말을 들어. 지연이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는 이미 없잖아.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해. 지연이의 말이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다시 순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도장 찍으세요. 순자는 서류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정말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내가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진명이만 지연이로 바뀌고 빚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줘요. 그럼 나는? 어머님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민석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순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계속 살 수 있는 거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를 내쫓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지연이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돼요. 정옥의 말을 듣고 순자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연이와 민석, 정옥이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돈. 정옥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순자가 불안하게 물었지만 지연이는 대답 대신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 지연아, 잠깐. 내가 뭔가 물어볼 게 있어. 하지만 지연이는 순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민석, 정옥과 함께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분식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방금 집을 넘겨준 거야? 순자는 자신이 한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은 이미 찍혔고 서류는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집 명의를 넘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자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남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유품이 들어있는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필체로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유언장을 써뒀다고? 순자는 놀라며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순자에게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유언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은 아내 단독 명의로 해두겠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빚 문제나 다른 이유로 아내에게 집을 넘기라고 압박한다면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평생 고생해서 함께 마련한 집인데 자식들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자는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미 다 준비해뒀구나. 유언장 마지막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자식들이 강요나 협박으로 집 명의를 빼앗으려 한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세요. 순자는 남편의 유언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불례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으로 순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심각하네요. 녹음 파일과 유언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순자는 불례가 녹음한 파일과 남편의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명백한 사기 계획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네요. 변호사의 말에 순자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 내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유언장과 녹음 파일이 있으면 강요와 협박 정황으로 충분합니다. 명예 이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기 사건입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형사 고발이요? 네, 사기와 협박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딸인데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망설이지 마세요.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또 있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고발장 작성해 드릴게요. 며칠 후 순자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 집으로 와. 무슨 얘기인데? 와서 들어봐. 사돈하고 민석이도 같이 와. 엄마, 뭔 일이야? 와서 알아.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연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와 민석, 정옥이 순자의 집에 왔습니다. 세 사람은 순자가 왜 자신들을 불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우리를 불렀어? 지연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탁자에 봉투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민석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는 고발장이고 하나는 너희 아버지 유언장이야. 순자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고발장이라니요? 사기랑 협박 혐의로 너희들 고발했어.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설마가 아니야. 진짜로 고발했어. 순자는 고발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순자가 유언장도 꺼내 보였습니다. 민석이 유언장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집은 내 단독 명의라고 되어 있어. 지연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어? 가족이라고? 가족이 서로 속이고 집을 빼앗아? 순자의 말에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너희가 성묘 자리에서 내 무릎을 꿇린 순간 이미 끝났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도 다 있고 증인도 있어. 녹음 파일도 있고. 순자가 녹음 파일까지 언급하자 세 사람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민석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하지만 순자는 냉정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했어. 정옥과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부터 너를 호적에서 지운다고 생각해. 엄마, 내가 원했던 무릎 대신 나는 너를 버린다. 순자의 선언에 지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순자의 단호한 명령에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 지켰어요.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법원에서 명예 이전 무효 판결이 내려졌고 집은 다시 순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순자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레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순자는 시장 떡집에서 불레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연히 도와야지. 불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소식은 어떻게 됐어? 빚더미에 홀로 남았다고 하더라고. 정옥이랑 민석이는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불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야. 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딸인데. 딸이라고 해서 엄마를 우롱해도 되는 건 아니야. 나도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어. 순자의 말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가 해준 조언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우리 집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해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언에서 사회 환원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할게요. 순자는 집의 일부 지분을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금으로 사용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장학재단 관계자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순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계속 살면서 관리할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아요. 순자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 분식집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김밥 맛있겠네. 단골 손님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순자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옆 가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많이 달라졌나 봐요. 응, 확실히 달라졌어. 뭔가 당당해 보여.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외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온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누군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으며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딸의 모습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엄마, 제발. 제발 용서해줘. 지연이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미안해. 지연이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나를 떠났어. 그래서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만이 내가 의지할 곳이야. 제발 다시 받아줘. 지연이가 순자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지연아, 일어나. 순자가 말했지만 지연이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안 일어나.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럼 계속 그렇게 있어. 순자는 냉정하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가 따라오며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정말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를 그렇게 대했어. 미쳤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 이제 정신 차렸어.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지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조상 앞에서 무릎 꿇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소중하다고?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네 본성이 드러난 거지. 순자의 말에 지연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야? 너는 이미 나를 버렸잖아. 그때 성묘에서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앞에서 내 무릎을 꿇게 했을 때 너는 이미 나를 버린 거야. 지연이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너한테 기회를 몇 번 줬는데?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나를 창피하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야. 엄마.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네 인생을 망친다고 했을 때 나도 너를 포기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나를 용서 못해?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 순자는 지연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해. 내가 없이도. 엄마. 지연이가 절규했지만 순자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아, 문 잠그고 나가. 순자의 마지막 말에 지연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창문 너머로 지연이가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시장 분식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순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밥을 만들면서 순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계산대 옆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무릎은 남편과 조상,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꿇을 거예요. 순자는 김밥을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욕심 앞에서는 절대 꿇지 않아요.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분식집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66세 박순자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욕심에 눈이 멀어 피부치까지 무릎 꿇게 만든 딸과 끝내 존엄을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진심과 양심이 아닐까요? 무릎은 억지로 꿇릴 수 있어도 마음과 존엄은 꿇리지 않습니다. 끝내 어머니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던 욕심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함과 서러움이 있다면 주인공의 결단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꿀릴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니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